그날 아침 나는 지각할 뻔했다. 지하철이 고장나서 새 정거장을 뛰어왔고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는 이미 숨이 턱까지 차 있었다. 김수진 선배가 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늦은 건 아니지만 여유 있게 준비할 시간은 없다는 뜻이었다. 나는 재킷을 걸고 컴퓨터를 켜고 5번 창구에 앉았다. 목요일 오전은 언제나 바빴다. 월말 결산을 앞두고 기업 고객들이 몰려오는 시간이었다. 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 서류 가방을 든 사업가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젊은 직장인들. 모두가 바쁜 얼굴이었다. 순번대기표를 뽑는 기계는 쉴 새 없이 소리를 냈다. 딱딱, 딱딱. 나는 모니터를 켜고 오늘의 업무 목록을 확인했다. 처리해야 할 건이 12개. 그중 3개는 VIP 고객이었다. 그때 자동문이 열렸다. 나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은행원의 본능이었다. 누가 들어오는지, 어떤 고객인지 한눈에 파악하는 것. 그런데 그날 들어온 사람은 조금 달랐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다. 키는 작았고 등은 약간 굽어 있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소매 부분이 해져서 실밥이 보였다. 바지는 색이 바랬고 운동화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그런데 내 시선을 끈 건 노인이 든 물건이었다. 검은 비닐봉투. 슈퍼마켓에서 주는 그런 얇은 봉투였다. 그 안에 뭔가 들어 있었는데 노인이 걸을 때마다 딸그락 소리가 났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나는 그게 뭔지 알았다. 동전이었다. 로비에 앉아있던 몇몇 고객들이 노인을 쳐다봤다. 그리고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불편한 표정이었다. 옆 창구의 김수진 선배는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다. 입술을 씹는 걸 보니 짜증이 난 모양이었다. 나도 그 기분을 모르는 건 아니었다. 동전 고객은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일일이 세어야 하고 기계는 자주 오류를 냈다. 그 시간 동안 다른 고객들은 기다려야 했고 우리는 눈치를 받아야 했다. 노인은 순번대기표 기계 앞에 섰다. 손을 뻗어 버튼을 눌렀다. 종이가 나왔다. 173번. 전광판에는 지금 121번을 처리 중이라고 떠 있었다. 52명이나 앞에 있었다. 노인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로비 구석 의자로 걸어갔다. 걸음걸이가 느렸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러웠다. 무릎이 안 좋은 것 같았다. 노인은 구석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비닐봉투를 무릎 위에 올렸다. 두 손으로 꼭 쥐었다. 마치 그게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그 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일을 해야 했다. 122번, 123번, 124번. 번호는 빠르게 올라갔다. 직원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서류를 받고 도장을 찍고 통장을 건넸다. 고객들은 받아서 확인하고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자리를 떴다. 그게 은행이었다. 감정이 없는 곳, 숫자만 오가는 곳. 140번, 150번, 160번. 노인의 차례가 가까워질수록 나는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냥 직감 같은 거였다. 저 노인이 내 창구로 올 것 같았다. 그리고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170번, 171번, 172번. 김수진 선배가 내 쪽을 힐끗 봤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민준아, 저 할아버지 내 차례야. 점심시간 걸릴걸?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계를 봤다. 11시 47분. 점심시간은 12시부터였다. 만약 동전을 세는데 오래 걸리면 나 혼자 남아서 처리해야 했다. 173번.
전광판에 번호가 떴다.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다. 비닐봉투를 두 손으로 들고 내 창구 쪽으로 걸어왔다. 딸그락, 딸그락. 동전 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노인이 내 앞에 섰다. 나는 고개를 들어 노인을 봤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흐린 눈동자. 하지만 그 눈빛은 흐리지 않았다. 뭔가를 또렷하게 보고 있었다.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습관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대답 대신 비닐봉투를 창구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다. 봉투 안에서 동전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노인이 입을 열었다. 이걸로 적금이 되나요? 목소리는 낮고 느렸다. 떨리지 않았다. 그냥 물어보는 거였다. 진짜 궁금해서 이걸로 적금이 되냐고. 나는 비닐봉투를 봤다. 500원짜리 동전들이 빽빽하게 들어 있었다. 대충 봐도 100개는 넘어 보였다. 5만 원? 아니, 어쩌면 10만 원? 그걸 모으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몇 달? 몇 년? 옆에서 김수진 선배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됩니다. 비닐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나는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묵직했다. 동전 특유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나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놓고 천천히 입구를 열었다. 동전들이 쏟아졌다. 딸그랑 500원짜리 동전들이 책상 위에 흩어졌다. 빛을 받아 반짝였다. 나는 한 개씩 집어 올려 쌓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10개를 쌓으면 5,000원. 나는 숫자를 세면서 동시에 손을 움직였다. 은행원이 되고 나서 익힌 기술이었다.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알아서 움직였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손이 떨렸다. 아니, 떨린 건 아니었다. 그냥 무겁게 느껴졌다. 동전 하나하나가. 이게 그냥 500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의 하루였다. 어쩌면 며칠이었다. 노인이 이 돈을 모으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을까? 밥 한 끼? 버스비? 아니면 약가? 10개, 20개, 30개.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대기 고객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계속 세었다. 50개, 60개.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다. 동전의 금속 냉기가 피부를 타고 올라왔다. 얼마나 걸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젊은 남자였다.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손이 멈췄다. 손이 멈추면 시간이 더 걸렸다. 70개, 80개. 옆 창구에서 김수진 선배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선배가 내 옆을 지나가며 작게 속삭였다. 민준아, 점심시간 겹쳐. 너 혼자 남아야 할걸?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90개. 동전이 바닥을 드러냈다. 나는 마지막 몇 개를 집어 올려 세었다. 정확히 94개. 나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594 4만 7천. 아니다. 다시 세었다. 189개였다. 9만 4,500원. 나는 숫자를 확인하고 고개를 들었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나를 보고 있었다. 아니, 나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었다. 노인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질문 같은 것, 아니면 기대 같은 것. 9만 4,500원 맞으시죠?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한 번. 나는 서류를 꺼냈다.
적금 상품 안내서였다. 적금으로 가입하시면 매달 얼마씩 넣으실 계획이세요? 나는 펜을 들고 물었다. 이건 절차였다. 은행원이 반드시 물어야 하는 질문이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뭔가를 계산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대답했다. 10,000원.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느렸다. 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10,000원. 한 달에 10,000원씩 넣겠다는 거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0,000원. 우리 은행의 최소 적금 금액이었다. 실적에 거의 도움이 안 되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노인에게는 아니었다. 노인에게 10,000원은 큰 돈이었다. 나는 서류에 10,000원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물었다. 신분증 있으신가요? 노인이 낡은 지갑을 꺼냈다. 가죽이 닳아서 표면이 반들반들했다. 몇십 년은 쓴 것 같았다. 노인은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내밀었다. 나는 받아서 확인했다. 이창수, 1948년생. 나는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주소는 서울 외곽이었다. 오래된 동네. 재개발 예정 지역. 나는 그 주소를 보며 노인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을지 생각했다. 1시간? 2시간? 프린터에서 서류가 나왔다. 나는 그걸 노인 앞으로 밀었다.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은 서류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볼펜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기 이름을 썼다. 이창수. 글씨가 삐뚤삐뚤했다. 삐뚤삐뚤한 선들이 종이 위에 남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뭐랄까, 안쓰러움? 아니, 그것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었다. 존중? 경외? 잘 모르겠다. 노인이 볼펜을 내려놓았다. 나는 서류를 받아 스캔했다. 그리고 통장을 출력했다. 새 통장이었다. 냄새가 났다. 잉크와 종이 냄새. 나는 통장 첫 페이지에 날짜와 금액을 적었다. 2024년 11월 14일. 입금 94,500원. 나는 통장을 노인에게 건넸다. 통장입니다. 매달 10,000원씩 입금하시면 됩니다. 노인은 통장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걸 내려다봤다. 마치 처음 보는 물건인 것처럼. 아니, 어쩌면 오랜만에 보는 물건인 것처럼. 감사합니다. 노인이 말했다.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만에요.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노인은 통장을 소중하게 지갑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걸어나갔다. 딸그랑. 빈 비닐봉투를 손에 든 채로.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저 사람은 왜 여기 왔을까? 그냥 돈을 모으려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나는 그 생각을 떨쳐내고 다음 고객을 불렀다. 시계를 봤다. 12시 3분.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로비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가득했다. 나는 한숨을 쉬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날 나는 점심을 굶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에 나는 노인을 잊고 있었다. 아니, 잊으려고 했다. 은행원의 생존 방식이었다. 감정을 두지 않는 것. 고객은 고객일 뿐이고 업무는 업무일 뿐이었다. 감정을 두면 힘들었다. 매일 수십 명을 만나는데 그들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신경 쓰면 버틸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노인만은 자꾸 떠올랐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집에서 라면을 끓일 때,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노인의 떨리는 손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다. 비뚤비뚤한 글씨가 94,500원이라는 숫자가 10,000원이라는 대답이 목요일이 다시 왔다.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5번 창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오늘은 약속이 있었다. 대학 동기들과 저녁 약속. 오랜만에 만나는 거였다. 나는 정시에 퇴근하고 싶었다. 그래서 오늘은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려고 마음먹었다. 오전 10시 로비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나는 첫 번째 고객을 불렀다. 예금 인출. 간단한 업무였다. 2분 만에 끝났다. 두 번째 고객. 환전. 5분. 세 번째 고객. 대출 상담. 15분. 그렇게 1시간이 흘렀다. 그때 자동문이 열렸다. 나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멈췄다. 이창수 노인이었다. 지난번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낡은 점퍼, 해진 운동화, 그리고 손에 든 검은 비닐봉투.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냥 예감 같은 게 있었다. 뭔가 오늘 일이 꼬일 것 같은. 노인이 순번표를 뽑았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다.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노인이 작게 고개를 숙였다. 인사였다. 나도 고개를 숙였다. 나는 계속 일을 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자꾸 노인 쪽으로 시선이 갔다. 노인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비닐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30분이 지났다. 노인의 차례가 됐다. 전광판에 번호가 떴다. 노인이 일어났다. 내 창구로 걸어왔다. 딸그랑. 또 그 소리였다. 노인이 내 앞에 섰다. 저번에 만들었던 적금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씀하세요. 이번엔 10,000원 넣으러 왔습니다. 노인이 비닐봉투를 창구 위에 올렸다. 나는 봉투를 받아 열었다. 또 동전이었다. 500원짜리. 이번에도 빽빽하게 들어 있었다. 나는 한숨을 참았다. 그리고 동전을 쏟아냈다. 하나, 둘, 셋. 세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빨랐다. 익숙해진 거였다. 손이 알아서 움직였다. 10개, 20개. 뒤에서 또 한숨 소리가 들렸다.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귀는 들었다. 또 동전이네. 저 할아버지 매번 저래. 은행에서 저런 걸 받아줘야 돼? 작은 목소리들이었다. 하지만 들렸다. 노인도 들었을 것이다. 나는 손을 빨리 움직였다. 빨리 끝내고 싶었다. 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분위기가 빨리 끝나길 바랐다. 정확히 20개. 10,000원. 나는 통장을 꺼내 입력했다. 10,000원 입금. 잔액 104,500원. 통장을 도장 찍어서 노인에게 건넸다. 입금 완료됐습니다. 노인은 통장을 받아들었다. 그런데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나를 봤다.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는데요. 나는 시계를 봤다. 11시 50분. 점심시간 10분 전이었다. 네, 말씀하세요. 노인이 잠시 망설였다. 입술이 움직였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목돈이 좀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목돈? 5천만 원 정도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5천만 원? 동전 10,000원을 넣으러 오는 노인이? 나는 노인의 얼굴을 봤다. 진지했다. 농담이 아니었다. 정기예금 들고 싶은데 여기서 되나요?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5천만 원. 그건 내 이번 달 목표 금액이었다.
아니, 3개월 목표 금액이었다. 나는 입사한 지 8개월 동안 그런 큰 계약을 한 번도 따본 적이 없었다. 신입이라 VIP 고객을 맡을 기회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5천만 원이 내 앞에 있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노인이 말을 이었다. 나는 긴장했다. 조건? 저번에 만든 적금. 그거 해지하고 싶은데요. 나는 멈췄다. 해지? 그 돈도 합쳐서 넣고 싶어요. 5천만 원이랑. 나는 순간 계산을 했다. 적금 해지는 마이너스 실적이었다. 새로 계약을 맺어도 기존 계약을 해지하면 점수가 깎였다. 은행의 시스템이 그랬다. 게다가 10,000원짜리 적금이라고 해도 해지는 해지였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거였다. 왜 노인은 이런 조건을 다는 걸까? 5천만 원을 넣으면서 굳이 10,000원짜리 적금을 해지하는 이유가 뭘까? 그냥 두면 되지 않나? 아니면 나중에 해지하면 되지 않나? 나는 노인을 봤다. 노인도 나를 봤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질문이었다. 테스트였다. 나를 시험하고 있었다. 꼭 해지하셔야 할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단호했다.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5천만 원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적금을 해지하면 내 평가에 마이너스가 됐다. 게다가 지점장이 뭐라고 할 게 뻔했다. 왜 설득 안 했어? 고객이 요청하면 다 들어줘? 하지만 나는 이미 결정했다. 알겠습니다.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변했다. 뭔가 부드러워졌다. 아니, 따뜻해졌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노인은 나를 시험하고 있다고. 왜인지는 몰라도 나는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강민준, 오상훈 지점장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지점장이 심각한 얼굴로 서 있었다. 잠깐 이리 와봐. 나는 노인을 봤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점장을 따라갔다. 복도 끝.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점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고객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 적금 해지가 업무야? 고객이 요청하셔서. 고객이 요청하면 다 들어줘? 설득은 안 하고. 나는 입을 다물었다. 할 말이 없었다. 너 실적 봤어? 이번 달 74%야. 신입이라고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 저 할아버지한테 5천만 원 받아도 적금 해지하면 내 점수 깎여. 그거 알아? 알고 있습니다. 지점장이 한숨을 쉬었다. 크게, 길게. 너 이러면 안 돼. 여긴 자선단체 아니야. 은행이야. 숫자로 평가받는 곳이라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지점장이 내 어깨를 툭 쳤다. 정신 차려. 다음 주부터는 다르게 해. 그리고 돌아섰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지점장 말이 맞았다. 나는 실적이 낮았다. 이대로 가면 평가가 나빴다. 어쩌면 시용기간이 끝나고 잘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창구로 돌아갔다. 노인이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꺼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오늘 일을 계속 떠올렸다. 노인의 얼굴, 지점장의 목소리,
김수진 선배의 한숨, 그리고 내가 한 선택.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한 걸까? 5천만 원을 받으면서 굳이 적금을 해지한 이유가 뭘까? 그냥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됐다. 아니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라고 설득하면 됐다. 그게 은행원의 역할이었다. 고객의 말을 무조건 들어주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최선의 선택을 권유하는 것.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왜? 나는 답을 몰랐다. 그냥 직감 같은 거였다. 저 노인을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았다. 이유는 몰라도, 설명할 수 없어도 그냥 느껴졌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다. 직원들이 나를 보며 수군거렸다. 김수진 선배는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다른 직원이 다가와서 물었다. 민준아, 너 어제 적금 해지했다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5천만 원 때문에? 나는 또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이 혀를 찼다. 그거 실적이 안 좋아. 알지? 나는 알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지점장이 나를 불렀다. 또다시 나는 지점장실로 들어갔다. 지점장은 서류를 보고 있었다.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다. 앉아. 나는 앉았다. 어제 적금 해지했지? 네. 왜? 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고객이 원해서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지점장이 서류를 탁 내려놓았다. 강민준, 너 이러면 안 돼. 진짜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너 이번 달 평가 알아? 나는 고개를 숙였다. 70% 밑이야. 신입 평균이 85%야. 너 혼자 팀 평균 깎아먹고 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음 주에 본부에서 실사 나와. 그때 실적 낮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알았다. 경고였다. 최악의 경우 해고였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멍하게 일했다. 고객들을 만나고 업무를 처리하고 웃으면서 인사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노인의 요청을 거절했어야 했나? 아니면 더 강하게 설득했어야 했나? 그러다가 목요일이 또 왔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어느새 목요일만 되면 긴장하는 습관이 생겼다. 노인이 올까? 또 올까? 그리고 이번에는 무슨 요청을 할까? 오전 10시 자동문이 열렸다. 이창수 노인이었다. 이번에는 비닐봉투가 없었다. 대신 작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깔끔한 흰색 봉투였다. 노인이 순번표를 뽑았다. 그리고 내 쪽을 봤다. 눈이 마주쳤다. 노인이 작게 미소 지었다. 나도 미소 지었다. 30분 후 노인의 차례가 됐다. 노인이 내 창구 앞에 섰다.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저번에 말씀드린 예금이요. 나는 봉투를 받아 열었다. 안에 수표가 들어 있었다. 5천만 원. 나는 수표를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했다. 정기예금 가입 신청서. 나는 노인에게 설명했다. 금리 기간 만기일. 노인은 조용히 들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로 해주세요. 나는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때 노인이 다시 말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나는 손을 멈췄다. 또 뭔가 있구나. 예감이 맞았다. 이거 다른 직원분한테 넘길 수 있나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제 말은 제가 젊은 분한테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요.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날카로웠다. 나는 알아챘다. 이것도 시험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면
다른 직원에게 넘기는 게 나았다. 내 실적은 이미 낮았다. 이 계약을 누가 하든 나한테는 별 차이 없었다. 오히려 다른 직원에게 넘기면 내가 팀워크가 좋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노인이 나를 봤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확인하는 눈빛이었다. 왜요?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왜? 나도 몰랐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제가 시작한 일이니까요. 노인이 작게 웃었다. 처음이었다. 노인이 웃는 걸 본 게 주름 사이로 미소가 번졌다. 고맙습니다. 나는 다시 서류를 작성했다. 입력하고 확인하고 출력했다. 5천만 원 정기예금, 1년 만기, 금리 3.5%. 나는 도장을 찍고 노인에게 통장을 건넸다. 완료됐습니다. 노인이 통장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걸 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물건처럼.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젊은 분. 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닙니다. 그냥 일한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노인이 통장을 소중하게 지갑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노인이 떠났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뭔가 끝난 것 같지 않았다. 아직 뭔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다. 그 다음 주 본부 실사팀이 왔다. 3명이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 그들은 우리 지점의 모든 서류를 확인했다. 실적표, 고객 리스트, 계약서, 그리고 직원들을 한 명씩 면담했다. 내 차례가 됐을 때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작은 회의실에 들어가서 앉았다. 실사팀장이 서류를 보면서 물었다. 강민준 씨, 이번 달 실적이 68%네요? 네. 신입 평균이 85%인데 왜 이렇게 낮죠?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동전 세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10,000원짜리 적금 때문에 실적이 낮아졌다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팀장이 서류를 탁 내려놓았다. 노력으로 안 되는 문제예요. 시스템을 이해해야죠. 은행은 효율로 돌아가요. 시간 대비 성과. 알겠어요? 네. 강민준 씨, 이번 달 말까지 80% 달성 못하면 재계약 힘들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재계약. 그건 해고와 같은 말이었다. 실사팀이 떠나고 지점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모두가 긴장했다. 실적 압박이 더 심해졌다. 지점장은 매일 아침 회의에서 실적표를 공개했다. 내 이름은 항상 맨 아래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고객이 왔다. 한성민, 40대 후반. 이 지역에서 유명한 건설업체 대표였다. 그는 우리 은행의 VIP 고객이었고 거래액이 수십억에 달했다. 지점장이 직접 나가서 맞이했다. 악수하고 웃으며 VIP실로 안내했다. 나는 창구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다. 저게 VIP구나. 저렇게 대접받는 사람이 VIP구나. 나는 하루 종일 고객을 만나지만 저런 대접을 해본 적이 없었다. 동전을 세고 소액 적금을 만들고 민원을 처리하고 그게 내 일이었다. 그때 자동문이 열렸다. 이창수 노인이었다. 또 왔다.
이번에도 서류 봉투를 들고 나는 순간 긴장했다. 왜인지 모르게 오늘은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노인이 순번표를 뽑았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다. VIP실 쪽을 한 번 봤다. 그리고 다시 나를 봤다. 30분이 지났다. 노인의 차례가 됐다. 노인이 내 창구 앞에 섰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부탁이 있어요. 나는 긴장했다. 특별한 부탁? 제가 아는 분을 한 분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큰 거래를 하실 건데 이 은행에서 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나는 순간 이해가 안 됐다. 노인이 누군가를 소개한다고 큰 거래를 그분이 지금 VIP실에 계세요. 나는 VIP실을 봤다. 한성민이 앉아 있었다. 지점장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분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옛날 후배예요.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창수 노인과 한성민이 아는 사이? 어떻게? 근데 조건이 있어요. 또 조건이었다. 나는 긴장했다. 그분이 거래하실 때 당신이 담당하면 좋겠어요. 저요? 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나? 저는 신입이라 VIP 고객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가능하게 해주세요. 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고했다. 부탁이에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건 무슨 상황이지? 노인이 왜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지? 그때 VIP실 문이 열렸다. 지점장과 한성민이 나왔다. 계약이 끝난 모양이었다. 한성민이 로비를 지나가다가 이창수 노인을 봤다. 멈췄다. 표정이 굳었다. 회장님? 한성민이 다가왔다. 허리를 숙였다. 깊게, 여기 웬일이세요? 지점장이 놀라서 쳐다봤다. 회장? 누가? 이창수 노인이 작게 웃었다. 성민이 오랜만이네. 한성민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지점장을 봤다. 지점장님, 이분이 대한건설 이창수 회장님이십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대한건설, 연 매출 1조, 직원 3,000명, 이 지역 최대 건설사, 그 회장이 지금 내 앞에? 나는 멍하니 노인을 봤다. 노인이 나를 봤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다. 지점장이 급히 다가왔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이창수 노인이 손을 들었다. 됐습니다. 저는 이 직원분하고 이야기 중이었어요. 지점장이 나를 봤다. 눈이 커졌다. 강민준 씨가요? 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직원분이 유일하게 나를 사람으로 대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점장의 입이 벌어졌다. 그래서 부탁이 있는데요. 노인이 나를 가리켰다. 앞으로 제 거래는 이 직원분이 담당했으면 좋겠어요. 로비가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쳐다봤다. 그리고 성민이 거래도요. 한성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점장이 나를 봤다. 눈빛이 복잡했다. 놀라움, 질투, 당황, 그리고 후회. 나는 여전히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변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직원들이 나를 다르게 봤다. 김수진 선배가 다가와서 물었다. 민준아, 너 어떻게 저 회장님이랑 알게 됐어?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나도 모르니까. 지점장이 나를 불렀다. 이번에는 질책이 아니었다. 민준 씨, VIP 고객 관리 교육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도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일주일 후 이창수 노인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달랐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비서 한 명을 대동하고 왔다. 자동문이 열리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쳐다봤다. 지점장이 급히 나와서 맞이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하지만 노인은 지점장을 지나쳐 바로 내 창구로 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노인이 손짓으로 제지했다. 앉아 계세요. 나는 앉았다. 노인이 내 앞에 섰다. 지난 몇 주간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동전을 세고 10,000원짜리 적금을 만들고 그걸 해지하고 모두 계획된 것이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 그랬냐고 물을 수 있겠죠. 이유가 있어요. 노인이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40년 전 나는 작은 건설 현장의 막노동자였어요. 가난했죠.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빴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큰 프로젝트였죠. 투자자를 찾아야 했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은행을 찾아갔어요. 여러 곳을. 하지만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작업복을 입고 흙이 묻은 신발을 신고 갔으니까요. 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난뱅이였죠. 나는 노인을 봤다.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러다 한 사람을 만났어요. 젊은 은행원이었죠. 나를 사람으로 대했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대출을 해줬어요.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죠. 노인이 나를 똑바로 봤다. 그 사람 이름은 박정훈이었어요. 나보다 3살 많았죠. 우리는 친구가 됐어요. 형제처럼 지냈어요. 나는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나는 실수를 했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사업이 커지면서 나는 변했어요. 돈이 생기고 사람들이 알아보고 권력이 생겼죠. 그리고 나는 박정훈을 멀리했어요. 노인이 눈을 감았다. 그는 여전히 작은 은행 지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나는 큰 은행, VIP실에 다니게 됐죠. 그를 만나는 게 부끄러워졌어요. 나는 그를 피했어요. 눈물이 노인의 뺨을 타고 흘렀다. 10년 전 그가 죽었어요. 암이었죠. 나는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로비가 조용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이후로 나는 후회했어요. 매일 사람을 돈으로 판단한 것을, 가난을 부끄러워한 것을, 친구를 버린 것을. 노인이 나를 봤다. 그래서 이 시험을 만들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가난한 노인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 동전을 귀찮아하지 않는 사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사람. 노인이 봉투를 꺼냈다.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강민준 씨. 봉투 안에 명함이 들어 있었다. 나는 받아서 봤다. 대한건설 사회공헌팀 팀장 제안. 우리 회사에는 돈이 많아요. 하지만 박정훈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나는 명함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 이유는 몰라도 그냥 울었다. 당신이 지킨 건. 노인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규정이 아니라 존엄이었어요. 사람의 존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울었다. 노인도 울었다. 우리는 은행 로비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함께 울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명함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서 나는 계속 생각했다. 내가 정말 특별한 일을 한 걸까? 동전을 세고 적금을 만들고 노인을 사람으로 대한 것. 그게 특별한 일이었나? 아니었다. 그냥 당연한 일이었다.
은행원이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었다. 고객을 존중하는 것, 귀찮아하지 않는 것,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게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다. 언제부터였을까? 우리는 언제부터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게 됐을까? VIP와 일반 고객을 나누게 됐을까? 5천만 원은 웃으며 맞이하고 10,000원은 귀찮아하게 됐을까? 나는 답을 찾지 못했다. 그냥 그렇게 됐다. 시스템이 그랬다. 평가가 그랬다. 실적이 그랬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일주일 후 나는 결정을 내렸다. 출근해서 지점장을 찾아갔다. 사직서를 냈다. 지점장이 놀라서 물었다. 왜? 이제 VIP 담당하게 됐는데? 나는 대답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게 아닌 것 같아서요. 지점장이 한숨을 쉬었다. 이창수 회장 제안받았지? 거기 갈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다. 김수진 선배가 말했다. 민준아, 너 정말 대단해. 나는 못할 것 같아. 내가 한 일. 나는 웃었다. 선배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람을 보면 돼요. 퇴근 후 나는 마지막으로 창구에 앉아보았다. 5번 창구. 내가 8개월 동안 앉았던 자리. 이곳에서 수백 명을 만났다. 웃는 사람, 화난 사람, 바쁜 사람, 외로운 사람. 그리고 이창수 회장님. 나는 그날을 떠올렸다. 처음 노인이 동전 봉투를 들고 왔던 날.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다. 동전을 세고 적금을 만들고 사람으로 대한 것. 그런데 그게 노인의 인생을 바꿨다. 아니, 내 인생을 바꿨다. 다음 주 월요일 나는 대한건설 본사로 출근했다. 20층 건물. 로비에 이창수 회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다. 사회공헌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창수 회장이 서 있었다. 어서 오세요. 강민준 팀장님. 나는 얼떨떨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회장이 사무실을 안내했다. 작은 팀이었다. 직원 5명. 하지만 하는 일은 컸다.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 가난한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일. 이 일을 해주세요. 회장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박정훈이 못다한 일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나는 다른 삶을 살게 됐다. 은행원이 아닌 사회공헌팀장으로, 숫자를 세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보는 사람으로. 그리고 매주 목요일 나는 여전히 은행에 간다. 우리 은행이 아니라 다른 은행. 작은 지점. 동전을 봉투에 넣어서 10,000원씩 적금을 넣으러. 창구 직원들은 나를 귀찮아한다. 한숨을 쉰다. 눈치를 준다. 나는 알고 있다. 그들이 어떤 기분인지. 나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나는 계속 간다. 언젠가 그들 중 한 명이 깨닫기를 바라면서, 동전이 아니라 사람을 보기를 바라면서. 나처럼. 오늘도 나는 은행에 간다. 검은 비닐봉투를 들고 동전을 가득 담아서 순번표를 뽑고 의자에 앉는다. 직원들이 나를 본다. 한숨 쉰다. 하지만 나는 웃는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으니까. 이 순간 누군가는 시험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빠른 길과 옳은 길 사이에서, 이익과 사람 사이에서. 그 선택은 기록되지 않지만 누군가의 인생은 바꿉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